1구 수능에 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킬러 문제가 풀만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7 수능하고 18 수능이 나왔던 시절에는 킬러 문제를 버립시다 라는 주장이 생겼다가 1구 수능에 얘가 30번으로 나오고 나서부터 학생들이 그냥 킬러 풀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안 이어지고 있어? 완전히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제 킬러는 그냥 찬찬히 풀면 돼요. 알겠죠? 찬찬히 풀면 되는데 그 와중에 조금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을 안 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막 와 씨발 이거 어떻게 푸냐 이런 소리는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니? 안 행복할 수도 있겠다. 차라리 킬러가 졸라 오르던 시절에는 그것도 나름 행복해요. 너도 못 풀지 나도 못 풀고 다 못 푼다. 야 푸는 애들 몇 명은 뭐 인서울의대 가겠지 뭐 그래 가라 그래 나는 다 안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뭐 이런 친구들은 상관이 없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고 사실 이 문제는 진짜 여러분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찬찬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고 차익에서 6파인 3참수 fx가 있어요. 뭘 구하지? gx가 뭐래요? gx가 2 더하기 사인 파이 x가 fx가 되어 있고요. 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x 이꼴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극대 또는 극소라고 되어 있다고 섣부르게 gx를 미분하기 시작하면 팔자가 사나워집니다. 알겠죠? 분수는 함부로 미분하시면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느냐? sin fx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뭐라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fx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fx는 1, sin fx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나면 더하기 2를 때렸으니까 얘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야? 1부터 3 사이란 얘기죠. 1부터 3 사이란 얘기는 여기가 무조건 무슨 값이란 얘기야? 여기는 무조건 양수값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양수가 됐는데 뒤집었다. 근데 극대 또는 극소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뒤집어서 2 더하기 sin fx가 극대일 때는 뭐가 되고 극소가 되고 극소일 때는 뭐가 되고 극대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분수함수는 무조건 양이라는 보장하에서는 극대 극소가 반대로 된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음수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범위가 복잡해져요. 자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있는데 지가 제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가졌어요. 이때가 무슨 값이야? 제일 작을 때고 이때가 무슨 값이야? 제일 클 때니까 서로 위치만 딱 바뀌면 쉬운데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버린 거 이렇게 잘라버린 거 이렇게 알겠죠? 막 이런 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부터는 골치 아파지지. 근데 보니까 2를 더해준 게 왜 더해줬겠어? 그런 논란이 없게끔 해주려고 들어가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워졌다 소리를 듣는 거지. 여기서 뭐라고요? gx를 바로 미분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극대극소니까 그냥 가보자가 아니라 분수꼴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알겠죠? 그 분모만 극대극소를 따지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게 보통 분수함수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그리니? 이거 어떻게 그려요? 미분해서 그려요? 아니죠. 미분해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x제곱 더하기 1 그래프 그린 다음에 분수로 뒤집어주면 극소일 때가 극대가 되고 무한대로 갈 때가 어디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극대 또는 극소다라고 하면 2 더하기 sin fx가 극소 또는 극대다라고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할 때 사실 2는 상수니까 필요 없었으니까 fx가 극대 또는 극소, sin fx가 극대 또는 극소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어야 하겠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sin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려면 얘는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fx 혹은 f'x의 곱이가 0이 되겠죠. 이꼴 0이 돼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알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고 참고로 얘가 0이란 말은 또 다시 무슨 말이에요? fx가 또 다시 뭐가 된다는 얘기야? n파이마다 사인은 코사인은 언제마다 0이 되니?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마다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말해 f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가 바로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fx가 뭐래 지금? 최고차가 양수인 몇 참수? 3참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는 몇 개다? 최대 2개 거나 아니면 기울기 0인 포인트 한 개 있어서 1개거나 아니면 0개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 중에 1개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왜 안 돼? 1개가 된다는 얘기는 3참수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안 바뀐다고요. 알겠죠? 잠깐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도로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럼 얘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고. 극대나 극소는 뭐야? 기울기가 부호가 바뀌어야 극대나 극소인 거지 기울기가 0이 됐다고 극대극소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케어하지 않겠다. 알겠죠? 없으면 없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거일 텐데 사실 막말로 이건 아니겠지. 3차함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극대극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 이것만 따지면 됐었어. 그러면 이게 3차함수가 왜 나오며 문제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거겠지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하여튼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직 얘는 살아있고 얘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군. 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애들을 뭐라고 했다고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 쭉 만들어준다. 아, 삼각함수니까 이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싶었는데 재심은 가해서 너무 많은 걸 알려줘 버려요. 자, 알파 1이 0입니다. 알파 1이 0이랍니다. 첫 번째 0 될 때부터 바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0 이상의 녀석들을 잡아주기로 했었는데 알파 1이 0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G 알파 1이라고 써있는데 G 알파 1은 G 0을 얘기하는 거잖아. G 0이 5분의 1을 얘기하는 거잖아. G 0이 5분의 1한 얘기는 여기다 0을 넣었더니 5분의 2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5분의 2가 나오려면 얘가 2분의 5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시 얘는 2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F0는 뭐야? F0는 6분의 파이란 얘기잖아. 사인 때렸을 때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왜냐면 F0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라고 딱 붙여져 있어요. 조건으로. 아시겠죠? 근데 F0 6분의 파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 찍고 넘어가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F0가 6분의 파이였다 라는 얘기는 여기 6분의 파이 여기 해당이 안 돼. 여기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0개인 케이스도 아니고 어떤 케이스야. 지금 보니까 딱 여기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녀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F0이 6분의 파이라고 나왔는데 그 6분의 파이가 뭐라고? 극대거나 극소가 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케이스가 좁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데 킬러 특유의 막 고난도성 문제들이나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니?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미분해서 하나 따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fx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 값이 얼마라고? 여기가 6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건 이미 진작에 끝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0인데 여기 값이 얼마였다?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됐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 왜냐하면 최고차의 계수가 6분의 6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네. 둘 중에 하나니까 이제 이지선다니까 되게 쉽네. 나가 됐고요. 솔직히 내가 꼭 찍으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겠다요. 둘 중에 뭐겠어? 왜냐면 양수 조건에서 따지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딜이 딱 커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재미가 없잖아. 적어도 좀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다가 그래 여기서 무슨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나도 문제 풀다 보면 자꾸 이런 게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게 좀 떠오르지 않니? 솔직히 이게 뭔가 길이 이쪽인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서 막 권장하기도 그렇고 권장을 안 하기도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 아니 이거 같아. 실제로 90% 그래. 근데 90% 그렇다고 믿고 갈 수도 없잖아요. 90% 그냥 무조건 이거 아님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그냥 인생의 그냥 재미라고 보세요. 수험 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니? 이런 잔재미나 좀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너네는 진짜 재미없는 해를 다 살고 있잖아.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죠.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미쳤더만. 들었니? 미국 뭐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이라는데? 5만 명이 넘었다는데? 우리나라 역대 확진자가 5만 명이 안 되지 않아? 막 10,000명, 2만 명대 아니야? 근데 걔네는 하루에 5만 명이래. 하루에 5만 명. 근데 내가 진짜 무서웠어요. 하루에 5만 명이면 한 달이면 150만 명이잖아. 근데 그게 5만 명을 쭉 유지하는 게 아니고 3만, 4만, 5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막 10만으로 잡고 한 달 때리면 300만이잖아. 300만이면 얘들아 도시 하나 날아가는 거야. 핵폭탄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물론 그 300만이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좀 무섭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코까지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올해 수업이 제일 힘듭니다. 왜? 숨이 차서. 알겠죠? 숨이 차서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죠. 다시요. 하여튼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 알파 5분의 5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랑 G 알파 2분의 1이랑 여기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 들어간 거 보니까 100% 이거네 이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알파 1이었다고 쳤었습니다. 여기가 알파 1 첫 번째 알파 1이었는데 여기가 만약에 알파 1이었다면 알파 2는 언제? 알파 2는 여기가 6분의 파이로 처음으로 만들어준 거였다면 6분의 파이부터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얘가 쭉 하고 올라가겠죠. 다시는 극대극소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알파 2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6분의 파이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알파 2가 될 거예요. 여기 2분의 파이 찍는 값이 뭐가 될 거라고? 알파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 알파 3가 되겠죠. 알파 3는 몇인데? 2분의 3파이가 되겠고요.
다시 2분의 5파이가 되겠고요. 2분의 7파이가 되겠고요. 2분의 9파이가 되겠죠.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따다다다닥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의 코사인을 때리면 다 뭔지 알아? 그런 애들의 사인 때리면 뭐야?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사인 때리면 얼마야 다?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1인 애들하고 마이너스 1인 애들끼리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여기다 더해주면 뭐거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됐단 말이지. 그치? 그럼 다시 뒤집었을 때 둘의 차이가 2분의 1이 날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녀석은 뭘 의미한다? 여기 2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한다? 여기서 여기로 간다를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 찍었습니다. 6분의 파이라고 찍었으니까 그 다음 녀석은 뭐가 되겠니? 6분의 파이부터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뭐가 알파2가 만들어지는 그 녀석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까는 커졌으니까 2분의 파이인데 지금은 줄어드니까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고요.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사인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뭐지?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뒤집으면 뭡니까? 1이죠. 뒤집었으니까 1이죠. 이 녀석이 뭐라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이 다시 말하면 2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얘기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녀석 값이 1이었던 거죠. 1. 이 녀석 값이 1이었던 거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녀석 값이 1이었던 거죠. 다시. 이 녀석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었고 2 더하면 1이니까 역수치하면 여기가 이게 뒤집은 녀석이 이 녀석이니까 더럽게 헷갈리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 더하면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1. 맞죠? 여기 1이 되는 거죠. 1인데 더하기 2분의 1 했으니까 여기 값은 뭐가 나와야 돼? 2분의 3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 값은 뭐가 나와야 돼? 3분의 2가 나왔어야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결국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얘가 2분의 3이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얘가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값이 뭐 해야 돼?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네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F 알파 5 같은 녀석은 사인을 때렸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녀석이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2분의 파이 꼴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파이 꼴로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분명히 알파 5는 어느 값이 될 거라고요? 여기에 그 값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여기가 알파 5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알파 1이었고 여기가 알파 2였다는 얘기는 여기가 알파 5가 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돼야 돼? 알파 3, 4가 무조건 있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3가 여기 있을 것이다. 알파 4도 여기 있을 것이다가 보장이 돼야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했더니 6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뭐야? 파이만큼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였어야 되겠고 여기까지 더 내려왔더니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였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얘는 뭐 해야 된다고? 이거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보다는 어때야 돼? 그거보다는 크면서도 중간에 뭔 어떤 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값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잠깐 사인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가 y축이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더 뒤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려면 이 값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빼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와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만들어지면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녀석 값은 뭐가 만들어지면 된다고?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만들어져야 된다.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여기 극대가 뭐였다고? 극대가 6분의 파이였다고요. 여기 극소가 얼마였다고요? 극소가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였다고요. 그러면 6분의 파이에서부터 6분의 17파이까지 떨어진 거잖아. 얼마큼 떨어진 거야 여기서? 낙하한 폭이 얼마큼이야? 낙하한 폭이 3파이만큼 낙하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3파이만큼 낙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얘가 최고 차이 계수가 6파이 3차함수였을 테니까 얘의 도함수는 18파이가 됐겠죠. 3차함수였으니까 미분하면 18파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18파이고 6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원래. 그리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 알파 5까지. 알파 5까지 3승을 때려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때렸더니 그 폭이 얼마가 나왔다고? 지금 폭이 3파이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3파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샤방샤방샤방샤방 지워주면서 알파 5가 얼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녀석이 1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드디어 우리는 fx를 완벽하게 구해냈습니다. fx는 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0에서 접선을 가지고요. 1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거 여기 0이고 여기 1이었으면 여기 뭐가 됩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죠.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x제곱에서 x 빼기 2분의 3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여기 상수값 앞에 6파이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뭐야? 6분의 파이를 얻어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fx 값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 fx에 대한 표현을 돌리고 말해서 뭐야? 그 값을 가지니까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다 설명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혹시 몰라서 극대극소의 정의들을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극대극소의 정의입니다.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답이 없죠. 이거 극대인데 극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거기서 게임 끝난 거죠. 첫 번째,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극대. 이 극대입니다. 제일 크니까요. 그 근방에서 제일 크니까 극대고요. 미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미분 안 되면. 그래도 극대입니다. 알겠죠? 미분 안 돼도 극대입니다. 자, 그리고 연속이 아니면요. 연속이 아닌데도 그 근방에서 제일 크면요. 얘도 극대입니다. 싹 다 극대예요. 알죠? 싹 다 극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녀석 중에 이런 거.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렇게. 그럼 얘도 뭐예요? 얘도 극대입니다. 알겠죠? 얘도 극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전부 다 극대가 됩니다. 극대는 그냥 딱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컬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근방에 나보다 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극대예요. 알겠죠? 나랑 좁은 공간을 따져가지고 거기 나보다 큰 게 있다. 이게 영어로 수학적으로 정의가 훨씬 더 명확한데 로컬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로컬 맥시멈이 극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얘는 재밌는 게 극대죠? 그 와중에 극소예요. 알겠죠? 극소이기도 합니다.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극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생긴 극소예요. 그래서 지가 제일 큰데요. 로컬 미니멈입니다. 알겠죠? 극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개념이 된다. 참고로 변곡 개념도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변곡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긴 한데 변곡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변곡. 미분이 가능합니다. 미분이 가능해서 예를 들면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으로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었어요. 얘는 변곡이 맞죠? 근데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미분이 안 돼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변곡이야? 얘는 변곡입니다. 얘도 변곡입니다. 알겠죠? 위로 볼록이었죠? 아래로 볼록이었죠? 자기 근방으로 변곡,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었죠? 그럼 얘는 변곡입니다. 알겠죠? 다시 라스트. 불연속이면 어떻게 해요, 쌤?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를 그렸다고 쳐요. 0에서 정의가 안 되죠? 0은 따로 정의합니다. 근데 얘였다고 쳐요.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고 0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변곡입니까? 라고 물으면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설득력이고 자시고 정의예요. 아닙니다. 알겠죠? 아닙니다. 변곡점은 뭘 기준으로 설명하냐면 연속한 그래프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가정하고 깝니다. 알겠죠? 연속하지 않는 순간 그 그래프 선에서 떨어지는 순간 변곡 자체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걔는 거기서 와장창 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변곡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극대극소 따졌던 거 있잖아요. 위로 볼록으로 가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었는데 중간에 잠깐 직선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얘는 변곡이야, 변곡이 아니야? 얘도 변곡이 아닙니다. 얘는 변곡이 아니에요. 지 근방에서 위아 그 볼록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볼록하지도 않고 오목하지도 않은 그냥 선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양이 아니고 음도 아니고 0이었다가 0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변곡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변곡이 아니고 얘네 둘은 변곡이 아니고요. 극대극소는 그냥 닥치고 제일 크면 다 변곡이고요. 극대극소고요. 얘네들 둘만 뭐라고? 변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이 바로 7번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fx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gx는 뭐랑 합성함수예요? hfx라고 합시다. 이렇게 뭔가 형태 보이면 그냥 합성함수를 만들어 버리세요. 알겠죠? 이름 매겨주세요. x, em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x, em 마이너스 x다. 이것이 hx다라고 보시면 되고, hx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x 그래프하고 em 마이너스 x 그래프하고 둘이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라고? hx 그래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여기 hx 그래프입니다. 자, fx의 극소값은 음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짜고짜 이런 거 불친절해 보이죠? 극소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말 안 해주고 갑자기 극소값이 이래요. 아, 극소값이 있었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극소값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쵸? 판별식 때려볼게요. 아이씨, 당연히 있는 거였네요. 알겠죠? 극소값이 음수였습니다. 알겠죠? 3차 함수를 때리면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였죠. 알겠죠? 근데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지금 현재 음수다. 극소값이 음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gx의 모든 극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a라고 할 때 na는 두 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값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야, 이 그래프 자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극대 하나 있고 극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똥강아지가 뭐래? 지금 극값 전체의 집합의 원소 개수가 두 개래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쉽게 말하면 극소 하나 극대 하나 할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봐봐. 극소가 음수래지 않았습니까? 극소 음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지보다 큰 놈이었다가 쭉 갔다가 팍 줄고 이렇게 다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순간 빼박켄트 극소가 생겨요. 알겠죠? 왜? 여기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 음수에서 음수로 갔다 다시 올라온 순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가 생긴다? 여기서 극소가 생긴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필수적으로 극소 발생 구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가장 큰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든 올라갔다 내려가든 극대가 발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소랑 극대가 있을 건데 하필이면 두 개래. 뭔 소리야? 극대가 있다면 다 극대고 다 같은 극대 값을 갖는 거고, 극소가 있다면 다 같은 극소 값을 갖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케이스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 그럼 언제가 극대가 되는 포인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가 언제니? 여기가 언제예요? h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해요? x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x가 1일 때가 지금 제일 걱정인 거네요. 알겠죠? 1일 때가 걱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차피 여기 들어갈 거니까 얘가 뭐일 때가 제일 걱정이에요? 얘가 1일 때가 걱정인 거죠. 알겠죠? 1일 때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fx가 1일 때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3차 방식 푸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러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여기 보시면 1 넘겼으니까 t-1은 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나마 문제가 풀립니다. x 제곱으로 묶었더니 x 빼기 1이 됐고요. x로 묶었더니 x 제곱 빼기 1이 됐고요. t-1로 묶었더니 x 빼기 1이 됐습니다. 맞죠? 즉 다시 말하면 x 빼기 t-1 이거나 x 제곱 빼기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겁나 다양하다. 다시 뭐라고? x가 t-1일 때도 fx는 1이다. x가 1일 때도 fx는 1이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fx는 1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려 3가지 케이스나 있으니까 그때마다 막 극대가 막 생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라고. 극대는 하나로 통일된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씩 따져서 두 개가 되는 순간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제일 심플한 케이스는 이 세 개가 다 다르면 되잖아요. 지 마음대로 각각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이 되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생긴 거죠. fx는 1을 잘랐는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알겠죠? 1이 있어서 3개 있었던 겁니다. 얘 셋 중에 하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t-1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니 3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뭐 있어요? 기울기가 0이 되는 뭐가 있다고? 이게 음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내가 지난번에 뭐 n축해서 쭉 돌려가지고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 좀 극대극소 빨리 판정하는 거 알려드렸었는데 써먹어? 못 써먹지? 연습해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막
무슨 n축 대단한 테크닉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테일러 급수? 이거 대단한 테크닉 아니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n축 대단한 테크닉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y축이잖아요. 이게 y축이잖아요. 근데 얘가 음수로 내려갔대지 않습니까? 여긴 1이라지 않습니까? 그럼 1이면 어느 자리야? 1이면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죠? 1이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됐다고? 점점점 세 개가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 1자리를 그대로 와서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다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 지난 자리가 몇 개 생겼다고? 분명히 3개가 지났다고요. 알겠죠? 3개가 지났다고요. 그리고 음수, 여기서 봤을 때 음수였던 거죠. 여기가 fx에게 뭐였어요? fx에게는 극소값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보세요. 재밌어요. 별거 없습니다. 왕 하고 가요. 왕 하고 갑니다. 이거 뭐야? 여기서 일로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일로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딱 여기를 지나갈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지.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니까 이 값이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여기 값이 x가 이걸 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극대. 알겠죠? 그리고 그 극대 값은 얼마예요? 여기 1일 때 값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극대 값이 되는 겁니다. 극대 2분의 1을 갖는 거죠. 얘가 바로 A에 속하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A 원소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얘가 내려가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일로 내려갔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여기도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극대가 되는 겁니다. 넘어갔으니까 극대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극대가 됐고 다시 쭉 내려갔었는데 얘는 뭐냐면 얘가 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대로 따라 내려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극소를 찍고 다시 올라갔었으니 여기까지 왔다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간은 뭐가 된다? 이 순간은 극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녀석이 A에 포함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음수값이 쭉 가가지고 음수값이 쭉 가서 여기 떨어진 이 녀석이 무슨 값이라고? 이 녀석이 극소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맞죠? 아, 하나 빼먹었구나 우리가. 요쪽도 하나 빼먹었다. 여기 갔다 이렇게 올 때 이걸 빼먹었다. 그치? 여기 갔다 이걸 빼먹었어요. 이렇게 쭉 갔다 여기 일로 가면 얘가 여기까지 갔었을 때 찍고 다시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쵸? 다시 말해 여기서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네요. 그럼 극소가 이미 3개 나왔네요. 끝났네요. 극대, 극소 하나 더 나왔죠. 그쵸? 3개 나왔으니까 나가리. 오케이, 이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삭제된다.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얘네 셋이 다 다를 수가 없구나. 맞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t-1이 1이나 -1이랑 편입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t-1이 1이었다고 칩시다. t가 뭐였다는 얘기? t가 2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t가 2였다는 얘기가 되고,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뭐야? x-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의 이렇게 꼴이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 지났다가 1을 지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아까 요 값이 무슨 값이라고 했어요? 요 값이 음수값이라고 했잖아. 음수값이 극소값이 음수값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자체가 극소값이 음수인데 여기 1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없어? 나가리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모순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일어날 수가 없다. 오케이? 정리하시면 다시 왜냐하면 봐봐 1이 되는 자리니까 요렇게 얘가 만약에 얘네들이 똑같은 값이 됐다고 치자고요. 얘네들이 똑같은 값이 됐으면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그럼 1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어떻게 음수값이 되냐 이거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세 번째 맨 마지막 얘만 남았습니다. t가 뭐다? t가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t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와, 개꿀. 실컷 고생하다가 계산했는데 뭐냐면 여기 t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다 0 지워버리면 되는 거라서 함수가 뭐냐면 x3승 더하기 x제곱 빼기 x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기 -1에서 합쳐지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에다가 x 빼기 1 이런 녀석이 하나 만들어지고 더하기 1 이렇게 꼴이 만들어지는 이런 녀석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1로 만난 녀석이 음수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요렇게 내려간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닫기를 이렇게 닫다가 이렇게 내려간 녀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찍고 극대를 찍고 여기서 뭘 찍고 극소를 찍고 여기 지날 때 뭘 찍고 극대를 찍고 그게 다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여기가 여전히 극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극대 극소가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말이?
그래서 그런 개고생 끝에 찾아내게 됐고요. 그러면 뭘 알았어요? 이제 fx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gx가 극소화되는 값도, 그 다음에 fx를 적분하는 값도 다 알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입니다. 정말 재밌는 문제예요. 잘 가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옛날에 수학2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이거 익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미분이 가능해요. 알겠죠? fx의 절대값이 미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학2니까 이 fx는 다항함수입니다. 갑자기 다항함수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 4차 함수 fx가 4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fx가 다항함수인데 절대값이었더니 어떻다고요? 미분이 가능해요. 절대값이어서 다항함수 했으니까 원래 fx는 미분이 가능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f가 0일 때 그렇게 되면 뭐도 0이라고? f'A도 0이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함수값이 0이면 미분에서도 0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뭐가 됐다고?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fA도 0이고 f'A도 0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는 뭘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x-a의 제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3차함수라고 칩시다. 이때 알고 보니까 fx가 다항함수가 아니고 3차함수였던 거야. 3차함수였던 거야. 3차함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지? 3차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혹은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니까 어차피 근이 하나는 있잖아. 맞지? 그럼 근이 하나 있으면 그 근은 몇 개여야 돼? 무조건 2개짜리 중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2개짜리 중근이어야 되는데 3차함수라 그랬잖아. 그럼 중근 2개면 나머지 하나 그냥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가 더 있으려면 걔가 허근일 수가 없지. 허근일 수가 없으면 걔도 실근이란 얘기지. 그럼 그 실근 입장에서 보면 나도 그러니 나도 0이 근이니까 나도 2개 세트로 만들어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된다고? 3중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따로 중근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논리 있지. 이 논리가 사실 수학2에서 킬러 문제에서 되게 어려운 논리입니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제 문과학생들 도전 이겁니다. 알겠죠? 정말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게 여기 살짝 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게 3중근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뭐야? 3차다. 무슨 소리라고? 3중근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3차함수도 잘라서 미분 가능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뾰족해지잖아요. 근데 얘만 하나 가능한 거지. 얘만 하나 가능한 거지. 알겠지? 얘 하나만 딱 가능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3차함수는 뭐라고? 3차함수는 절대값이었는데 미분 가능했다. 뭔 소리라고? 3중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논리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 열심히 해서 하는 풀이는 듣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내가 계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계산해야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자, 그런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라고 하는데, 얘도 계산 문제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계산 문제 아닙니다. 어려워요.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차례차례 계산하다 보면 막 귀류법도 나오고 이런 계산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좀 여러 가지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 의미상 잘 따져가다 보면 잘 풀려요. 자연스럽게 보세요. 이게 참신한 문제입니다. gx가 있었는데 거의 유리함수 중에 가장 끝판왕으로 복잡하지 않나? 코사인 파이 x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 분모로 fx를 나눴습니다. 뭐일 때만? fx가 0이 아닐 때만. 헐. 그럼 몇 참수야? 4차함수가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차함수인데 위에는 또 코사인 파이 x니까 미친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또라이 함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0일 때가 있는데 fx가 0이면, 그렇지, 0이면 분모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상수로 고정을 시켰답니다. 그것도 숫자도 희한해요. 파이 제곱? 요 파이 제곱 왜 나온 거겠어? 요 코사인 파이 x랑 연관이 있지 않겠냐? 그쵸? 요 코사인 파이 x의 파이가 나온 거겠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딱 상수로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로 정해주고 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얘가 점점 0으로 가면 이 전체가 1로 간다는 거임? 이 생각부터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해, fx가 0이 아닐 때는 다 정의가 돼 있는데 0인 특수한 상황에서만 지금 뭐야? 따로 숫자를 정해준 거잖아. 그럼 그 숫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가 아니고 무슨 숫자여야 되겠냐고. 당연히 극한값으로 갈 때 그 숫자여야 되겠지. 그래야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데, 연속성이라고 써있어요, 쌤? 심지어 뭐라고 써있어? 미분이 가능하대요. 알겠지? 무조건 연속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의심스러워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건 해설 풀이 과정이 아니에요.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기호 없어? 이런 기호 뭐 쓰면 쓰는데 이상하죠. fx가 0으로 갈 때. 자, fx가 0으로 간다는 거 뭐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색깔 다른 걸로 썼잖아. 이게 해설이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돼 갖고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1 빼기 코사인 파이 x. 얘가 점점점 0으로 가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지금 128분의 7분의 파이 제곱으로 가야 된대. 이거 많이 보던 각 아닙니까? 우리 맨날 할 때 이거 안 했었어? 여기가 뭐였으면 좋겠어. 여기가 뭐였으면 딱 뭐로 가? 이거 알지? 우리 맨날 했던 얘기 중에 파이 x 제곱이고 막 그치? x가 0으로 가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답이 뭐로 가? 이게 어디로 가? 이게 2분의 1로 가지. 그러니까 이거 파이만 빠지면 여기 파이 제곱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근데 왜 여기다 fx를 집어넣었더니 이상한 숫자 나왔지? 그러면 fx에는 분명히 x 제곱 빼고 나머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어디로 간다? 뭐 7분의 64 같은 걸로 가나 보다. 그럼 128분의 7 나올 테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 알겠죠? 근데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 그냥 fx가 0으로 가는데 대충 깨어 맞추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알겠지? 근데 뭐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만약에 정말 급하면 솔직히 7월 학평에 나왔는데 30번 문제 푸는데 뭐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딱 이 각인데 이러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얘가 일로 가면 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합리적인 생각인데 fx가 0이 없을 때입니다. 당연히 제일 바라는 모습인데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죠. 시험에서. fx가 0일 때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얼마나 행복해. 알겠지? 자,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안 일어나죠. 보통. 그럼 뭐하러 이따위로 정해놨지? f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지. 그치?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거 아닌가 보다. fx가 0이 없을 때가 되면 항상 이런 값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분명히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fx가 0이 아닐 때는 왜 문제가 생길까? 분명 뭐 밑에 조건들 중에 하나를 위배하겠죠. 제일 딱 꼬라지가 보니까 될 것 같은 게 누구야? 조건 가 같은 경우나 조건 나에는 왜 조건 가랑 조건 나 한번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조건 가가 뭔 소리예요? G'0은 0이 아니다. G'2A도 0이 아니다. 맞지? 조건 나는 뭐예요? 조건 나는 G'A는 0이다. 어디 그것만 알고 있나? 우린 사실 더 알고 있다. F'A도 0이다.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었으니까. 알겠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fx가 싹 다 0이 없어서 그냥 애초에 이거 하나면 안 될까? 아마 안 될 겁니다. 아마 안 될 건데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밝혀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걸 밝혀서 fx가 0일 될 때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뭐 이런 걸 따져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되게 똑똑한 건데 아까 여기에 몇 차 포함됐다 그랬어? 2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fx가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잖아. 그럼 2차나 포함하고 나면 남은 2차가 있을 거고 대충 거기 EA, A 이런 걸로 어떻게 또 하나 또 생겨서 한 쌍 더 생길 거고 막 약간 이렇게 이런 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이 되는 겁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좀 시나리오 좀 짜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영화 보면 이런 애들 있잖아. 따단 하고 이제 딱 시작하는데 스토리 딱 짜지는데 쟤랑 나중에 배반하겠네. 이런 느낌 딱 드는 애들 있잖아. 영화 많이 봐가지고 그런 시나리오 딱 짜서 알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딱 제 배반할 각이구만.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거 있더라. 얘들아 봐봐. 내가 사실 추리소설 뭐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영화를 보려고 추리소설을 몇 개 본 게 있었어. 추리소설하고 추리 영화를 계속 몇 개를 봤었어요. 언제 한번 딱 집중적으로 한 10개 가까이를 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 추리소설 공통점 하나 알았어. 뭔지 알아? 꼭 바람을 펴. 등장인물들끼리. 꼭 바람을 펴. 왜 바람을 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잖아. 그러면 수수께끼가 생길 수가 없어. 너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거기 있었다. 너 누구랑 뭐 했어? 그럼 거기서 뭐 했다. 그러면 순서대로 맞추면 돼. 상황이 돼. 근데 바람을 핀 거야. 바람 피니까 거기 있었는데 거기 없었다고 누가 뻥을 친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가 생겨요. 아니고서야 그러면 봐봐. 바람 핀 놈은 거짓말을 하지. 근데 살인자도 거짓말을 하지. 근데 만약에 바람핀 놈이 아닌데 어떤 새끼가 거짓말을 했어. 그럼 이 새끼는 살인자잖아. 그러면 추리소설이 끝나버려. 거짓말을 안 해도 추리소설이 재미가 없고 거짓말을 하려면 했으면 살인자여도 안 되잖아. 거짓말을 했는데 이 새끼 살인자가 아닌 일이 생겨야 반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람을 피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시작할 때 누구랑 누가 바람 피나 이걸 먼저 보기 시작하면 대충 보여요. 그리고 막판에 반전을 일으킬 때도 패턴이 있더라. 요즘 영화들이. 뭐가 있냐면 여자가 좋아하거나 남자가 좋아하면 돼. 그 생각은 아무도 못 한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쟤네들이 사귄 거였어. 아씨, 약간 이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반전 빡 이러면서 이거 둘이 짜서 다 끝낸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몇 개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영화가 시작돼. 자, 누가 바람 피냐? 바람 피는 놈부터 찾자. 빨리 바람 피는 놈부터 찾아야 거기서부터 모든 명제가 시작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저 여자랑 저 여자가 좋아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지. 그럼 대충 다 풀려, 진짜야. 아니, 여러분 솔직히 수능 킬러 문제 푸는 것도 방탈출 카페 하는 것도 추리소설 문제 해결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비슷해요. 진짜 본질적으로 비슷해. 뭔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 남들은 못 푸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데 뭔가 되게 웰 메이드 되어 있는 거지. 추리소설도 작가가 얼마나 머리 쓰겠어요. 쫙 만들어 놓으려고. 알겠지? 수능 문제도 얼마나 교수님이 머리 써서 냈겠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웰 메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2차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숫자로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가지고 한번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0이 0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죠. 만약에 fx가 0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G'x는 뭐예요? 진짜 추리소설 혹시 볼 일 있으면 일단 진짜 한번 생각해 봐봐. 꼭 볼 때 뭐부터 보면 되냐면 바람핀 커플 찾고 남남이나 여녀 커플, 남남 커플은 잘 없는 것 같아. 여여 커플이 좀 더 충격이 더 심해. 뭔지 알겠어요? 여여 커플이어야지 여자들이 살인을 안 일으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사귀는 바람에 살인을 일으켰다 이러면서 끝나. 대표적으로 그 아가씨 그 영화도 그렇잖아. 김민희하고 너네 못 보는구나. 미안. 보면 안 되는 19금이구나.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합니다. 그거 되게 합니다. 미친 듯이 합니다. 그렇고 보니까 그렇구나. 여기서 만약에 맞아요 뭐 이런 새끼 있었어. 그 새끼 아까를 뻔했는데 애들 착해. 아무도 안 걸렸어. 다시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 빠져나가고 사인 파이 x. 당황스럽네요. 자, 사인 파이 x fx 이렇게 됩니다. 맞죠? 다시 또 빼볼게요. 또 빼보시면 여기 뭐가 되냐면 1 빼기 코사인 파이 x x에서 다시 뭐가 된다? f 프라임 x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습니다. 이게 g 프라임 x라는 얘기죠. 근데 G'0이 0이 아니다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0 넣으면 얘가 지워져 버려요. 여기다 0 넣어도 코사인 파이가 1이라서 싹 다 지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알겠죠?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0이 돼 버리는 거지. 그럼 G'0 0은 0이어야 되는데 이 새끼 0이 아니라는 얘기 뭐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최소한 F0은 뭐였다? F0은 0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F0이 0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걸 여기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G'0이 아니었기 때문에 F0이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보세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아요. 아까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를 하긴 했는데 얘가 0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0으로 간다 이런 말은 없지만 하여튼 fx가 0으로 간다 쳐요. x가 어디를 가니까 fx가 0으로 가고 있다 쳐요. 그럼 얘가 0으로 가는데 값은 이거래잖아. 극한값은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돼? 얘가 0으로 갈 때는 얘도 같이 0으로 가야 극한값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언제 1로 가지? 0, 2, 4, 8 짝수에서만 1로 가요. 코사인은.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였겠어? fx는 0이어도 0일 때 0이어도 당연히 짝수일 때 0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지? fx가 0으로 갈 때 가더라도 짝수일 때 0으로 가지 얘가 뜬금없이 3분의 7일 때 0으로 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3분의 7일 때 fx가 0이면 어떻게 돼? 극한값 때는 모든 게 붕괴되게 되겠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f0 0이다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f0 0이다 에서부터 가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이건 알아야 되겠네요. 다시 x를 0으로 보내봅니다. x를 0으로 보내봤던 1 빼기 코사인 파이 x가 있고 쟤는 x 몇 개를 감당해줘야 된다고? x 제곱개를 감당해줘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x 제곱개가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hx라고 하나 만들어주죠.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요게 무슨 함수예요? 요게 4차함수 fx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갔어요? 얘가 2분의 파이 제곱으로 갔다고요. 알겠죠? 2분의 파이 제곱으로 갔다. 근데 얘가 답이 뭐라고? 128분의 7분의 파이 제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H0은 뭐야 된다고? H0은 7분의 64여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알겠죠? 7분의 64여야 된다. 하나 결론이 더 나왔습니다. F0이 0이다 보니까 두 개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fx는 뭐냐면 x제곱의 hx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 정보를 뽑아냈으니까 1단계를 뽑았으니까 그럼 2단계 얘들아 뭐 할 차례겠니? 요거가 대칭적이니까 이걸로 가도 되지만 방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2a가 0이 아니다가 되려면 이걸 써먹으려면 뭐가 되냐면 0을 넣을 땐 여기 00이 뭐였어? 다 지워지는 거였지. 근데 2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 지워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는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쓸모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또 그 다음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f'a가 0일 때 g'a도 뭐라고?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f'a가 0이에요. 자, 보세요. 요 케이스로 똑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a가 0이에요. 보세요. f'a가 0이면 여기가 싹 다 지워지죠. 0으로 지워지죠. g'a도 0이어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여기가 0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sin a파이가 0이거나 fa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fa가 0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 a가 뭐거나 a가 자연수거나 아니면 fa가 뭐거나 fa가 0이거나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거나 fa가 0이거나 그쵸? fa가 0이면 개꿀인데 솔직히 그렇지 않냐? f가 0이면 개꿀이지. 왜냐면 f0이 0인 걸 바탕으로 뭐 했어? 0의 제곱을 포함한다는 거 포함했으니까 f가 0이면 뭐야? x-a의 제곱을 포함할 거 아닙니까? 개꿀이다 이러면서 이거로 들어가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해요. 근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진짜 이런 구조가 좀 보여야 돼. 대충. 그럼 감이 돼야 돼. 특히 이게 어디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면 정말 잘 만들어진 문제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싫어요. 막 문제 출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자기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심차게 만든 문제인데 저 어때요? 이러면서 보여준 애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멋있지 않아요? 이러는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면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그게 기발한 아이디어는 박수인데 그게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진짜 5만 대만 애들이 다 작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일칠 수능에 재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일칠 수능 그 와중에 정말 멋있긴 했지. 다시요. 자, f가 0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0이 0이면 뭐가 된다고? 0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일단 f가 0이라는 얘기 여기서 뭘 포함하는 거야? f가 0이라는 건 a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짝수라는 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0은 뺐으니까 짝수라는 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같이 0으로 가야 얘가 128분의 7파이로 가든지 말든지 할 거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렇게 될 거죠. 그래서 이제 fa가 0이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fx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x제곱에다가 x 빼기 a의 제곱꼴로 똑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상수한 k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왜냐하면 0이 0이어서 0이 된 거고 0이 0이 된 겁니다. 알겠죠? 지금 뭐야? 한 가지 갈림길을 가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노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노가 되면 그때는 그러면 뭐 1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1로 가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치고 봅시다. 조건 가지고 따져볼게요. fx가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fx가 뭐라 그랬어요? a에서 극대값을 가진 4차 함수 fx라고 했었죠. 극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극대값을 가지려면 0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a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지만 a에서 극대값을 가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k가 음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모순 보이세요? 어떤 모순이 보여? 아까 h형이 7분의 64 양수라면서요. 7분의 64 양수인데 얘가 0으로 가면 a 제곱인 양수인데 k 곱했더니 음수를 곱했더니 양수를 음수 곱했더니 뭔 소리야? 그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나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는 없다. f가 0은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fa가 0이고 g'a가 0이었으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따라서 뭐냐면 a가 뭐라고? a가 정수이구나는 알게 됐습니다. 알겠죠? a가 정수이구나. 정수면 됩니다. 정수면 되나? f가 0일 때 f'a가 0일 때 정수면 되나? 근데 f'a가 0일 때 다시 보세요. 다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온 거냐면 최고차항에서 양수가 이렇게 있다 치고 4차 함수가 0에서 접해서 올라갔고요. a에서 0인 것 중에 방금 전에 이렇게 돼서 극소가 a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안 된다고 했었고 그럼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긴 있어요. 여기가 뭐여야 되는 거죠. 여기가 양수인데도 불구하고 극되어야 되는 거니까 a에서 극대값을 갖는 4차 함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a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알겠죠? 여기가 a면 되는 겁니다. 0에서 접했다가 이렇게 a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0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케이스가 되면 되겠고 여기가 0이고 여기 a였어. 그럼 여기는 뭐야?
물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겠지만 G 프라임이 2A가 2A가 0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A가 자연수니까 뭐가 됐다고? A가 자연수니까 2A도 뭐가 되고? 자연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자연수가 됐으니까 자연수를 집어넣었으면 여기 뭐가 돼야 돼? 0으로 다 지워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 F2A도 뭐라고?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어려워요. 다시 G 프라임 0이 0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뭐였다고? F0이 0이었잖아. 항이 두 개가 포함됐다고.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G 프라임 A가 0이길래 그렇다는 얘기는 FA가 0이거나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라는 거야. 이게 아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A가 뭐가 났어? A가 정수가 나왔지. A가 정수가 나오면 2A도 무조건 뭐예요? 정수지. 짝수고. 그치? 짝수니까 어떻게 돼?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면서 뭐가 된다고? 같이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G 프라임 2A가 0이 아닐 수가 있겠냐고. 그러려면 무조건 뭐밖에 없다고? F2A가 0일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F2A가 0이면 F2A만 0 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짜리라고. 걔가 중근이라고. 근이 하나 있으면 근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왜냐면 여기가 1 빼기 코사인 파이 x였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fx는 x의 제곱이었고 x-2a의 제곱이었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최고차이 개수가 분명 있었던 그런 값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값을 선생님이 어떻게 구해요? 일단 첫 번째 얘를 그냥 적당히 k라고 하자면 k에다가 4a 제곱해주면 뭐가 나와야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7분의 64가 나와줘야 되고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정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g1이 2분의 7이다. 7분의 1이다. 이것도 두 번째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k랑 a를 구하시면 우리 구한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에서 정말 좋았던 점은 합성함수꼴이 아니고 연산을 통해서 그다음 차수 맞추는 수학의 투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신한 문제였고 참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풀어봤었어야 하는 문제다. 알겠죠? 교육청 인사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평가원급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오케이?